263번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점화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점화식이에요? 개비수열의 점화식이죠.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수열을 이룬다. 맞아요? 보통 개비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하냐면 n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변 곱한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건 an 구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an 플러스 2an의 관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an 플러스 1이 루트 n a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an 플러스 2는 루트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 두 개의 식을 곱하시면 an 플러스 1 약분되면서 얼마나 열죠? an분의 an 플러스 2가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n 플러스 2분의 an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거까지 합쳤을까요 그냥? 구하라는 게 an 플러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하기 a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자리에 역수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부분수 분의 형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이거 그냥 식으로 적어 볼게요. 왜냐면 제가 부분합을 구할 마음이 없어요. 왜 부분합을 구할 마음이 없냐면 부분합이라는 게 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거 순차소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분합 구하면 1을 대입한 거에 앞에 게 남고요. n을 대입한 거에 뒤에 게 남거든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n을 대입한 거에 뒤에 거는 어차피 0될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건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묻는 것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 요령껏 식을 이렇게 변형하고 있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문제풀이의 방향은 문제에서 묻는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이 정하는 거다. 자, 다음 264번.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1은 얼마냐? 일단 가 조건은 뭐 하라고 준 거 같냐면요. 제 생각에 셋 다 곱하면 1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그죠? 로그의 값이 0되니까. 그러니까 bn이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an은 등차수열, 공차가 3인 등차수라고 했으니까 3n 더하기 a 뭐 이렇게 잡을게요. 대신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왜 적어요 선생님? 첫째 항이 양수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처음 했을 때 이런 거 안 적어 놓으면 저런 것들 스킵하고 문제를 풀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글자를 확실하게 식으로 변환하시고요. 식까지 문제를 풀 거면. 그러면 bn은 3n 플러스 a 3n 플러스 a 플러스 3 분의 1이고요. 얘 둘의 차는 3이에요. 그런데 n의 개수가 3이죠. 얘는 뭘 뜻한다고 했어요? 순차소거를 뜻한다고 했어요. 부분수 분해했을 때.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요. 그럼 아까 위의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부분합을 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놈은
어차피 마지막에 남는 건 극한처럼 0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대입하는 식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a분의 1 이놈이 12분의 1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1인 거죠. 구하라는 것은 a1이에요. a1은 3 더하기 a잖아요.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그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 1의 수열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 1의 수열이 잘 돼 있으면 특별할 것이 없다 라는 얘기고요.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미 이 부등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샌드위치 정리의 어떤 느낌이 나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6가지. 첫 번째,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 세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네 번째,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다섯 번째,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여섯 번째,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외워지죠.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조건은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저걸 추정해라는 얘기죠. 자, 저 부등식을 AN에 대해 정리해보면 2n 제곱 플러스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보다는 AN이 클 거고요. 나식에 정리한 거죠. 그리고 얘는 2분의 3 플러스 bn보다는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때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얘가 2분의 3이고 얘도 결국 2분의 3이 되죠.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an은 어디로 가야 돼요? 2분의 3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답인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까? 다음 문제 보시면 이런 거 나오면 꼭 표시해. 무슨 말인지 알지? 보통 시그마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표시해두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 알겠지? 표시해 놓고. 자, 일단 무한급수가 b라고 적혀있는데 유한 확정값이니까 수렴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야죠. 그러면 9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분의 an제곱 더하기 6이 0이 되는 방법은 a가 0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없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9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분의 6이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밑에가 3n-4 3n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분모의 차가 6인데 그 분자에 있죠. 이러면 아주 쉬운 분모분해죠. 뭔가를 보정해 줄 필요가 없는 그냥 분모끼리 빼면 되는 형태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순차소거가 아닙니다. 이 둘의 차는 6인데 n의 개수는 3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순차소거가 아니에요. 이 순차소거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씩 건너뛰어 소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규칙 기억나요?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고. 근데 뒤에 2개 남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앞에 2개를 쓰면 되는데 2부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1
이거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b는 10분의 7이고요. 그럼 10b-a는 7 되겠네요. 이거 부분합체가 나열해서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우리 충분히 훈련하고 올라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7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더 적었어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학생들은 불편하지만 뭐 특별할 것 같은 보통 없는데. 자, AN이 BN보다 커요. 그럼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더 작은 아이는 뭐 무조건.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양의 영역에서 생각하면서 BN이 작으니까 0에 되게 가까운 것보다 이렇게 자칫 착각을 하게 되는데, BN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도 작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N이 수렴하니까 AN이 충분히 느린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0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BN도 그럴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AN이 뭐 n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n제곱분의 1 정도 할까요? n분의 1은 조화급수가 돼서 발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조화급수 발산하는 거 보여드렸죠? 예. 그리고 bn이 마이너스 n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얘를 만족하지만, 얘도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작다라는 것의 의미는 절대값이 크면서 부호가 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지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냐면, 제 생각에 초등수학에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AN이 BN보다 커요. 그런데 AN이 알파도 수렴하고 BN도 베타도 수렴한다고, 이건 둘 다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 그러면 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등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수연의 극한일 때 그렇고요. 수연의 극한 딱 하나의 항만 보는 거니까. 이건 급수잖아요. 자, 니은 어떻게 잘 설명해 볼 거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직접 다 써보잖아요. 그러면 A1 마이너스 B1 더하기 A2 마이너스 B2 더하기 AN 마이너스 BN 더하기, 이렇게 영원히 더해져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양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수죠. 오히려 저기선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니은 보기는 좀 잘 만들어진 보기죠. 사실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게 맞는 말,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디귿은 그냥 봐도 멍멍이 소리가 써있죠. 예. 왜냐면 알파벳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AN의 극한도 0이고 BN의 극한도 0이라는 얘기인데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0이 0보다 크다라고 써있으니까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습니까? 됐죠? 네. 268번 자연수에 대해서 중심의 좌표가 2n, 플러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N이라고 하자.
원점에서 CN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PN, QN이라고 하자. 예. 그래요. 예. 다음 급수를 구하세요. 뭘 하면 될 것 같냐면 PN의 문제에서 묻는 거죠. 모양 때문에 PN과 QN의 곱과 합만 있으면 되죠. 뭐 PN과 QN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물론 구해지면 구해서 하면 되는데 여의치 않으면 합과 곱만 이용해야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묻는 것이 지금 방향을 정했다라는 얘기고요. 예. 접선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원점에서 근 접선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쓴 이유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의 중심이 2n,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m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올라가고 분모는 m제곱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이게 1이어야겠네요. 이해하시죠? 예. 자, 근호를 우변에 곱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할 때 여기를 이렇게 보고 항 2개짜리 거듭적으로 처리할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4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mn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건 m이에요. 기울기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m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면 4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4n n 플러스 1 곱하기 m 더하기 n제곱 더하기 2n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뭐 여기서 이제 m을 직접 구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물어보는 게 4pn qn 마이너스 2 곱하기 pn 플러스 qn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게 16이어야 되지 않나? 맞냐? 4 곱하니까? pn, qn이군요. 미안합니다. 네. 곱이죠, 곱. 그러면 4n제곱 더하기 8n. 그리고 얘가 합이죠.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8n제곱 더하기 8n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기 1이에요. 그럼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일 나와요. 맞죠? 그죠? 사실 뭐 이런 형태가 나와야만 급수를 구하라고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빅픽처를 그려놨을 거고요. 그럼 이 식은 저거 4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차가 2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고 시그마를 쓰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요. 이거 순차소거죠. 뭘 보고 한다고요? 분모의 차가 n의 계수와 같으면 순차소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앞에 거, 마지막 거의 뒤에 거, n번째 거의 뒤에 거 남을 텐데 n번째 거의 뒤에 거는
0 될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그냥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예, 문제에서 묻는 것이 방향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69번.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진짜 많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건 건 맞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더 할 거냐고.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내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근과계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요. 더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면 이렇게 풀자는 얘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고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사실 이런 짓을 먼저 해도 되나? 안 돼요. 수렴한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물론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죠. 계수 역전이요.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두 근을 구해보면 여기서 x가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나오거든요. 그잖아요? 네. 13이 3 조금 넘는 값이니까요. 이게 플러스여도 6분의 4를 조금 초과하죠. 1 미만이에요. 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뭐 마이너스 1 안쪽에 있을 마이너스보다 클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베타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잖아요. 여기서 이걸 만든 목적이 있죠. 안 되겠다. 알파 플러스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 그지? 아, 안타깝네요. 예. 얘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바꿔도 안 되네. 이 상태로 풀어야 돼요. 이 상태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처럼 해서 이걸 이용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두 번째 걸 제가 이용하려고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그리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나머지는 알파분의 1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이러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2 이럴 것 같아요. 이걸 이 상태에서 근계수를 두 번째 방정식을 쓰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분모가 3분의 1이군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죠. 예. 그리고 분자는 3분의 1하고 플러스 3분의 4인가? 계산 왜 이렇게 못하냐? 3분의 1하고 1 되겠네. 1 그죠? 네. 그럼 3 물론 저 상태에서 그냥 통분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무언가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쓰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했어요. 알겠죠? 잘 기억 안 나니까 에이 복잡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얘를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얘를 구해라. 오호. 9-AN을 일반항으로 했을 때 무한급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AN을 대입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점화식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맞아요? 예. 그러면 점화식에 저걸 대입해서 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함수가 분기하는 근거는 너가 대입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작냐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나눠서 해보죠. AN이 0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AN은 0, 0, 0, 0, 0, 0 이런 수열이라서 9를 무한 개 더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AN이 그냥 양수일 때를 먼저 볼게요. AN이 양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2AN이 되겠죠. 대입하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AN 다시 음수가 되니까 다시 위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AN 더하기 1 더하기 2. 이 더하기 2는 여기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 합성하는 건데 그냥 한 번 했는데 괜찮죠? 상관없죠? 예. 그러면 3분의 2AN 더하기 3이에요. 그런데 A1이 2D를 왜 줬을까? A1이 2D라는 것은 처음 대입할 값이 양수라는 얘기인데요. 양수에다가 이걸 계속 대입하면 영원히 양수지 음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N은 그냥 양수예요. 그럼 음수일 때를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1이 1인데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잖아요. 이므로 저 점화식에 의해서 AN 자체가 양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뭘 얻은 거냐면 이라는 PQ꼴의 점화식을 얻은 거예요. 알파 얼마예요? 9. 네.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9는 3분의 2 AN 마이너스 9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얘가 n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요.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지를 따라가네요. 그럼 AN-9라는 놈이요.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8 그리고 3분의 2의 n-1제곱이죠. 이제야 왜 얘를 물어봤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주어진 시그마는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8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즉 무한 등비 급수였던 거죠. 이해하시죠? 네. 해서 24가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AN을 양수라고 간주를 해서 좀 쉽게 풀었는데 아니 간주 안 했어요. AN이 음수일 때도 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AN을 음수일 때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AN이 음수일 때 한번 봐볼게요. AN이 음수라고 간주를 해보면 저 점화식은 처음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N 더하기 1 이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얘는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2 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3분의 2an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an의 부호는 변하지 않거든요. an 플러스 1은 3분의 2an이라고 하면 an에다 3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수열의 모든 항의 부호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1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탈락되는 겁니다. A 음수일때를 먼저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문제가 없죠. 알겠죠? 네. 자, 다음 271번입니다. 등비수열 A에 대해서 그래요? 그렇군요. 얘 뭐예요? 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시그마는 첫째 항이 AR이고 공비가 R 제곱인 무한 등비 급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1-R 제곱분의 AR이 3이다 라고 써야죠. 두 번째 시그마는 뭐예요? 첫째 항이 AR 제곱이고 공비가 R 세제곱인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그럼 1-R 세제곱분의 AR의 제곱이 13분의 12다. 늘 말씀드리지만 등비수열과 관련해서 연립방지 형식을 풀 때는 더하거나 빼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우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누면 벌써 A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아래에 있는 식으로 나눠볼까요? 아니, 아래에 있는 식을 분자에 위치시킬게요. 그러면 R 없어지고 R 하나 남고요. 그냥 좀 써볼까? 나도 좀 헷갈리는데. 얘랑 역수 곱할게요. 알겠죠? 그럼 얘가 3 곱하기 12분의 13이네요. 맞죠? 예. 그럼 남는 게 1 플러스 R 곱하기 R분의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세제곱. 요게 4분의 13인가요? 뭐라고 써놨냐? R 플러스 R제곱이에요? 네, 맛이 같군요. 이렇게 때려 맞춰볼까? 왜냐면 분모가 R제곱 더하기 R이잖아. 그럼 분자는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가 1 차이 나야 되지 라는 얘기 아니냐? 그치? 때려 맞추기 힘든가? R제곱 더하기 R 1 차이 나야 돼. 그냥 계산합시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4 더하기 4R 더하기 4R 제곱은 13R 더하기 13R 제곱이에요. 그러면 9R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R 마이너스 4는 0인데요. 얘가 인수분해가 3, 3 1 마 4 아니 마 1 4로 되겠네요. 그럼 9 되죠? 그럼 R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일 텐데 어차피 얘는 안 돼요. 수렴 조건이 위배되니까. 이해하죠? R은 3분의 1입니다. R이 3분의 1이면 A는 아무 데나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요. 여기 넣는 게 좋겠죠? 3분의 1 9분의 1 9분의 8이네요.
답은 12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와 네, 정수 조건이 있구나. 잘 써먹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요. 네.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니까 이래야 할 거니까요. R은 -5부터 13까지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자, 이 극한을 구해서 -4분의 1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발산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까? 8의 거듭제곱과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들러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들러리예요. 네, 그래요.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답이 똑같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첫 번째 범위는 R이 -5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요. 이러면 8의 n제곱이 발산 속도가 제일 빠른 거죠. 그럼 저 극한 그냥 바로 써볼게요. 예. 8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딱 -4분의 1 나오네요. 그죠? 예. 성립하네요. 두 번째, R이 8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극한값 얼마 나와요? 8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1 더하기 4분의 8-1 나오죠? 5분의 7 나오거든요? 이게 -4분의 1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R이 8보다 크고 13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R의 n제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극한이 R 나오죠? R이 -4분의 1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예, 문제에서 보여주는 어떤 내용에 비해서 너무 쉽습니다. 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12개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알겠죠? 네. 213번 두 자연수 KN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직선이야, 직선. 그죠? 예. x좌표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이니까 x절편은 구해볼까요? k의 n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y가 0이니까요. 예. y절편을 구해보면 x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의 n제곱이 되네요. 그럼 x절편과 y절편이 둘 다 양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SN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분의 4의 n제곱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일반항이 뭐예요?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한 등비 급수인 거예요. 공비가 k분의 4죠? 네, 그러니까 k분의 4는 다음을 만족해야 할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자연수 k 최소값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 1부터 넣으면 되죠. 1 성립하네요. 2 성립하네요. 3 성립하네요. 4 성립하네요. 5 성립해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273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